번째 발제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계급 1, 2, 3동, 가야 1, 2동 배영숙 시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배영숙 시의원님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걷기와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시겠습니다. 앞선 5분의 현장 발표를 정책의 언어로 담아주실 배영숙 시의원님의 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배영숙 시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디테일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앞에 발제를 하신 분들은 못 들었지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부산의 걷기가 얼마나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직결되고 복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의원이지만 길이나 이런 복지, 전공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력이나 이제 의회 관점에서 이런 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제안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 걷기가 보편적 복지인가라고 봤을 때 들리나요? 봤을 때 사실은 소득이나 연령, 그다음에 장애 여부하고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책임지는 제도적 역할이고 장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그게 걷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면서 사회 정책의 출발점으로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걷지 못하면 가장 건강 악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나 돌봄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도 공공정책이 보장해야 될 그 삶의 기반으로 재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빨리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이걸 예방적 핵심 수단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활동 부족 그 주요 사망 원인을 걷기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적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 걷기를 복지 영역으로 좀 재해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 이론이나 정책적으로 보면 충분한 타당성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걷기 환경 자체가 시민의 건강권하고 사회 참여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걷기가 이제 사실은 개인이 걷기는 하지만 개인의 걷기 역할보다 공공의 책임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복지 한 축이 중요하다고 저는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걷기가 그러면 어떤 복지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규칙적인 부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을 굉장히 감소시키고 이런 게 감소된다면 만성질환을 좀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도 늦추지만 정신건강이나 그다음에 인지기능 유지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가 복지는 사실은 치료 중심의 복지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예방 중심의 복지로 전환하는 게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된다라는 조금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외출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집안에서 걷는 것보다 외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역사회하고 접점을 조금 확장시키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고립의 완화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반이다라고 이제 두 번째는 봤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재정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재정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없습니다. 모든 정책적인 사업이 재정 수반하기 때문에 그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이 재정 때문에 늘 뒷순위로 밀리고 재정이 조금 정책 방향이 조금 바뀌고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재정의 효율성이다. 그런데 걷기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정말 재정에 돈 많이 안 들이고 걷기 정책을 잘한다면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걷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 걷기를 예방통신 목표로 전환하면서 걷기의 전략을 좀 가치 있게 높인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그러면 이 보행 환경, 걷기 이런 거는 공공의 정책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들여다보면 가장 걷기, 보행 환경이 시민 눈높이에 저는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걷기 복지는 사실은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보행 환경 자체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그다음에 교통 체계 문제,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계 문제까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정책 영역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설계를 할 때도 경사나 단차, 그다음에 휴식 공간 부족, 그다음에 안내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면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 설계 문제로 조금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공공 인프라 설계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부산시가 보행 환경하고 관련되는 지점을 시민의 복지 측면에서 걷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누구나 그래서 이제 베어풀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누구나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누구든지 물리적, 인지적으로 장벽을 좀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공공의 역할로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시민의 안전권과 누구나 보편적으로 쉽게 보행 환경에 접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봐서 공공의 정책이 도시의 효용성과 공공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걷기 하면 부산 갈매길입니다. 물론 갈매길이 아닌 주변에 그 등산로나 이렇게 이제 민간 자치가 되게 지방자치가 이제 민선이 되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길들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길들을 만들고 많은 길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는 갈매길이라는 길을 관광 상품화하고자 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하고 갈매길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걷기 복지로 접근을 했을 때 갈매길이 주는 이제 시사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갈매길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행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정책에 조금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갈매길을 가보니까 갈매길이 일부 구간이 조금 그 안내 체계가 불투명하고 또 동선이 조금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좀 부산시가 개선을 해서 걷기가 조금 더 복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갈매길이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만 인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로 이제 갈매길을 재정의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봤는데 지역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 확대된 거를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제 갈매길은 단순하게 그냥 걷기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서 좀 더 많은 과제를 안고 많은 시민들이 걸으면서 도시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이제 걷기 정책의 정책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본다면, 걷기는 사실상 우리가 가장 단순한 활동이잖아요. 가장 단순한 실제 활동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를 동시에 좀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가장 단순한 실체 활동이지만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조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도시가 빠르게 조금 가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걷기를 통해서 사후 그 의료 치료를 걷기를 치료 중심 복지보다 예방 중심 복지, 그다음에 예방과 자립을 지향하는 정책이 전환 세계로 중요한 정책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다음에 걷기는 이제 사실은 개인이 나가서 걷기는 하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의 문제보다도 도시의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서 그 제공하는 문제가 도시 문제로 이어져서 이 보행 환경으로 안전하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 접근한 보행 환경을 얼마나 복지로 누릴 것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정책은 복지, 그다음에 보건, 도시계획 이런 교차되는 통합 정책 영역으로 조금 부산시가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매길도 보면 이런 관점에서 조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갈매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갈매길이 주는 시사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갈매길이 그냥 단순하게 누가 참여를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어떠한 행사를 했고 이런 쪽으로 이 갈매길을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민 누구나 이 갈매길을 걷기 복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제안을 조금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좀 제안을 한 3가지 정도 부산시에 조금 해본다면 걷기가 단순한 지역사회 예방복지의 핵심 수단으로 이제 걷기가 이제 예방복지 핵심 수단으로 명확한 위치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걷기 정책이 우리 시 행정에서 보면 사실상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갈매길을 운영하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복지를 또 이렇게 행정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위치가 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예방복지 핵심 순환으로 좀 명확하게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의회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정책이 사실은 걷기 하면 이제 체육이나 관광 이렇게 정책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한정시키지 말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번째로 그럼 이런 이제 도시의 걷기 환경을 설계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그 갈매길만 두고 보면 갈매길을 설계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서가 따로 있고 도시 문제 전체를 또 설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이원화시키지 말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제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우리 부산시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쉽게 생각하면 갈매길은 이제 안내 체계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리 구간이 조금 더 그 이용자의 편의에 중심
중심으로 이제 재조정됐으면 좋겠고 이런 배려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럼 걷기 정책의 성과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언제나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의 방향 제시를 하고 그 방향 제시에 따라서 업무가 확장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확장되면 예산이 더 투입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정책이 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하지만 복지 효과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평가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에서 꾸준히 제안들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걷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먼저 시민들이 제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의회가 정책 방향 제시나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을 때 부산 시민들이 가장 걷기에 대한 복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들을 또 그렇게 의회가 주장을 하고 방향 제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결론을 내면 향후 이제 우리 걷기 정책은 이제 건강 지표도 조금 건강 지표하고 고립 완화, 위험 완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참여도 등 이런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지역 의료 관련 심의를 가니까 사실은 부산 시민의 건강권은 의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의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의 목적에서 의료가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예방 정책이 부산시가 조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 예방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걷기가 정말 예산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시가 잘만 구상을 하면 이 부산시 건강 지표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조금 빠져 있어서 앞으로 방향 설정은 이런 것까지 우리 의회가 조금 지적을 해서 부산시가 건강 지표로 좀 활용해서 정책 방향을 잡는 데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게 제가 시민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를 걷기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라는 거는 우리 의회가 꾸준하게 정책 방향이나 재정 확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감시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결론을 낸다면 걷기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걷기를 권리로 인식할 때 도시는 진정한 복지 인프라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대의회가 6월 30일로 마지막 그 회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그 10대 의회가 시작을 할 건데요. 앞으로 어떤 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의 역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가장 편안하게 걷기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부산시 의회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